인공지능 AI가 이제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차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정부가 우리 일상과 공공 서비스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아주 야심찬 계획에 대한 겁니다. 이 계획이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장 보러 갈 때마다 하는 고민 있잖아요. 오늘 배추는 어디가 제일 싸지? 신선한 과일은 어느 마트에서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고민을 AI가 실시간으로 싹 분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복잡하게 검색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 한 번 딱 탭하면 최적의 장보기 코스랑 시간까지 추천해 주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기술이 우리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식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사회의 정말 큰 골칫거리,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만약에 AI가 이 위험한 전화를 미리 딱 감지해서 우리한테 경고해 준다면 어떨까요?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받기도 전에, 그러니까 피해가 생기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위험 신호를 아예 사전에 포착해서 피해볼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건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상상해봤던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현실로 만들겠다고 나선 AI 민생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들인 거죠. 공식적인 이름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인데요.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정말 명확하고 또 엄청나게 야심찹니다. 뭐냐면 그동안 연구실에만 있던 AI 기술을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서 모든 국민이 매일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다루는 분야를 한번 보세요. 장바구니 물가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 안전망, 세금 문제, 소상공인 지원, 심지어 국방이랑 제조업까지. 와, 이건 AI가 안 들어가는 분야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거대한 구상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신뢰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냥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장밋빛 청사진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신뢰의 계곡이 존재한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도 이걸 쓰는 우리 국민들이 내 개인정보는 안전한 건가? 이 AI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확신을 못하면 이 신뢰의 계곡은 절대 건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이 처음 모여서 토론할 때는 와, 이 기술 진짜 유용하겠다. 이런 공공 혜택에 관심이 쏠렸어요. 그런데 논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바뀝니다. 아니다. 기술의 유용성보다 데이터와 윤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이게 성공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강력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걱정한 위험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AI가 나도 모르게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편향성 문제, 또 정부 부처끼리 데이터 공유가 안 돼서 결국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 이 모든 게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뢰 밭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깊고 위험한 신뢰의 계곡,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말하자면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딱 제시했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이 3트랙 통합 전략입니다. 마치 잘 짜린 작전 계획 같아요. 컨트롤 타워, 테스트랩, 사용자 워크숍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트랙은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관합동 AI 윤리 및 성과위원회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데이터 써도 괜찮나? 알고리즘은 공정한가? 이런 걸 꼼꼼히 심의하고 승인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 트랙은 테스트 랩, 바로 성과평가 샌드박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전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말고 특정 지역이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혹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숫자로, 데이터로 냉정하게 검증하자는 거죠.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랙은 사용자 워크숍, 바로 리빙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쓰세요 하고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제 사용자인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한테는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해요 라고 목소리를 내고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기는 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그런 공공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략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 1년 동안 샌드박스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겁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도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AI 시대에 정부와 국민이 새롭게 맺는 새로운 사회 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전기가 우리 삶을 바꿨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반짝이는 전구 자체가 아니었죠. 그 뒤에서 전기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전망, 즉 규칙과 시스템이었습니다. AI도 똑같다는 거예요. 화려한 앱보다 그 뒤에 있는 신뢰와 윤리의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투명하고 윤리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좋아,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이 기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활용하겠다고 화답하는 거죠. 서로 간의 합의인 셈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논의는 이 한 단어로 돌아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이 신뢰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전문가들은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과연 얼마나 높게 보고 있을까요? 분석 보고서가 내놓은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이거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죠. 꽤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프로젝트의 방향성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 이런 평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7.5점이라는 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바로 그 신뢰를 위한 청사진을 충실하게 따라갔을 때만 가능한 점수라는 겁니다. 결국 AI라는 기술 자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